47번째 텍스 본께입니다. 텍스 본께는 지금 보시면 위에가 둘 다 물이에요. 둘 다 물인데 위에는 연못이고 아래는 물입니다. 흐르는 물. 그래서 위에는 이렇게 연못 담기는 그릇이 되고요. 이 아래에 물이 있어요. 아래에. 여기가 구멍이 나가지고 아래에 있는 거예요. 연못이 마른 거예요. 연못이. 요즘에 저기 비 하나 갖고 연못이 말랐잖아요.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목마르고 갈증나고 공풍하고 그런 얘기. 그리고 나무가 좀 자연스럽게 있어야지 이게 크기가 편한데 사방이 막혀 있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하다는 얘기. 요거 사람 가둬놓은 거죠. 그죠? 사람 가둬놓으면 공공하잖아요. 나무도 가둬놓으면 공공한다. 그래서 공공하다, 곤란하다. 주역이 늘 좋을 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플 때 얘기도 하고 좋을 때 얘기도 합니다. 어차피 음양이 골반으로 다가 똑같잖아요. 좋은 거만 나쁜 거만 그래요. 좋은 거만 나쁜 거만 그런데 지금 이 본께는 아주 지독하게 나쁜 때입니다. 지독하게. 사방이 막혀서 빠져나갈 틈이 없는 데예요. 빠져나갈 틈이 없는 데. 뭘 해도 안 되고 뭘 해도 재수가 없고 뒤로 자빠졌는데도 꽉 해주고 어쩌다가 그럴 때. 그러니까 이럴 때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이제 그런 얘기가 본께에서 쭉 이어집니다. 결국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무 무대책이 대책입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그냥 혼자서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느냐 이런 얘기가 한 가지 가거든요. 지금 이거를 쓰다가 그제 그 돌아가신 분이 있죠. 누구죠? 저기가 신영복, 신영복 교수. 이걸 쓰는 와중에 그 뉴스를 봤어요. 그 뉴스를 보니까 딱 그 양반 처신이 이거 딱 맞더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여기에서는 우리 책에서는 안중근 의사를 예로 듭니다. 예로 드는데 그 양반 처신이 딱 맞다. 사형권도 받고 들어가서 20년 만에 나왔다 그래요. 그것도 특사로다가 그러니까 원래 나올 게 아닌 특사로 나왔다 그래요. 그런데도 유치장 안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뭔가 했던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그 나와가지고 그 양반이 지금 제천하고 좀 약간 관련이 있어요. 이구영 선생 우리 유물리 도서관에 있잖아요. 이거 도서관에. 유시장 안에서 이구영 씨한테 글을 배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글을 배워가지고 나오면서 책을 내서 뭐 아주 대단히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 얘기가 본캐하고 아주 딱 맞게 어울린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보면 초요, 삼요가 음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비죠. 요것도 비고 초요와 사요만 음이 되고 나머지 비입니다. 그리고 자리는 뭐 거의 부정이고요. 어쨌든 연못이 있는데 연못 안에 물이 없다. 물이 없다. 그런 얘기죠. 주역 47번째이고 하경만으로 이야기를 하면 17번째가 텍스 본께입니다. 주역 수업을 하면서 상승하는 괴를 만나면 기분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또 올라갈 때를 말하면 그 기분이 딱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공부를 하면서 그 시초 빼는 건 사실은 수업할 때 이해는 안 해봤습니다. 그냥 뭔가 생각할 게 있으면
그때 진도 나가는 부분하고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거의 맞아요. 그래서 유형계가 나오면 아무 생각 안 하려고 노력을 했죠. 뭔가 생각해보면 답답하기만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 계가 그런 계입니다. 아주 곤란함을 당하는 때에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그 습괴처럼 올라가는 때를 당하여서 그 끝을 보려고 하면 습괴에서 올라가는 거 썼잖아요. 올라가는데 적당히 올라갔으면 참아야지. 끝에 가면 뭐가 있냐 이거 보려고 그러면 곤란함을 만난다고 합니다. 요새는 이제 아예 안 하는데요. 주식을 해서 올라갈 적에는 올라가는 맛에 가만히 있고 떨어지면 그 올라갈 때만 생각나서 가만히 있고요. 나중에 저기 3,500만 원을 가지고 2억을 만들었었는데요. 나중에 300만 원 찾아가고 주머니에서 끝냈어요. 3천만 원 날렸어요. 10년 가지고 딱 10년 만에 지어버렸어요. 내가 안 해. 네, 그렇게 적당할 적에 손 띄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적당할 적에 손을 못 띄고서 끝까지 가면 곤란을 만난다고 합니다. 주역에서 4가지 어려운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걸 가지고 4단계라고 얘기합니다. 4단계. 그 단계가 술의 둔계가 어려움을 얘기합니다. 술의 둔계. 건, 본, 둔, 세 번째 거거든요. 술의 둔계. 요 둔계는 땅 속에서 올라오는 어려움입니다. 땅을 뚫고 비집고 올라오는 어려움. 천지가 만나가지고 사교를 하면은 거기서 사람이 나오잖아요. 인간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천지가 새로 탄생하려는 어려움 그런 거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29번째 중수관계가 또 아주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건 뭐냐면 험난함에 빠지는 어려움입니다. 험난함에 빠지는. 제 생각에는 세 번째에 둔께는 어렵더라도 희망을 있습니다. 애 낳고 살 거니까 그죠? 애 낳는 게 어렵잖아요. 애 낳고 살 거니까 희망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수관계의 어려움은 뭔가를 추진하다가 그만 새길로 빠져서 고생을 하는 그런 정도 어려움입니다. 그리고 39번째에 가면 수상건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절건자입니다. 절건자. 절름절름한 다리가 아파서 다리가 온전찮아서 저는 겁니다. 이거는 자기 자신의 그 스스로 지금 관계는 다른 데 빠졌지만 이거는 스스로 어려움에 처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뭐 자기 자신만 마음만 잘 고쳐먹으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47번째 탈수 고운계가 있는데 이거는 주변에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고립무원 상태입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태. 문왕이 유리옥에 갇혀서 주역만 만지작거리고 있는 그 상태.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 겁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고립되어서 도움을 받을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위험하고 아주 난처하고 빠져나갈 수 없고 그런 상태를 상징하는 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 그런데 지금 이야기했던 술의 둔계에도 수가 있어요. 또 중수관계에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상건계에도 수가 있고 지금 이 택수곤계에도 수가 있습니다. 물이 있습니다. 결국은 물은 험함을 상징한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될 겁니다. 사역경우도 물을 상징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물론 이 물이 만물을 탄생시키는 그런 기운도 있습니다. 험한 것도 있지만 처음에 건곤기를 지나서 쭉 보면은 한 7, 8개까지가 계속 수가 있습니다. 계속 수가.
요 네 가지를 사흉계라고 합니다. 모두 어려움 속에서 견디기 어려운 벅찬 시련과 부딪혔을 때 인간의 참 모습을 만날 수 있는 계입니다. 이러한 때에 어떻게 그 난관을 극복하느냐가 이 계가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역에서는 이 텍스트 본계의 상태와 같은 환경에서 꿋꿋이 이것을 극복하고 다시 순탄하게 한 길로 나아가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문자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소위는 가능하지 않고 문자라야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 어려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대처해 나가는 결국은 그게 문자죠. 그렇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자연으로 비유해서 말해보자면 본계의 곤란하다는 말은 나무가 물속에서 자양분을 흡수해 자라나야 하는데 글자의 모양이 나무를 사방에서 둘러싸서 사방이 막혀서 가둬놓은 모습입니다. 나무 입장에서는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다시 저쪽에는 개의 모습을 살펴보면 옷을 그릇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밑에 있는 물을 물이라고 생각하면 태는 위에서 옷을 상징하고 담은 아래에서 물을 상징하면 이 그릇의 물이 아래로 새버려서 옷이 비어있는 모습을 지금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연못이 비어있는. 연못 안에 물이 없다는 말입니다. 옷이라는 것이 항상 맑고 푸른 물이 넘쳐 있어야 그 사명을 다한 것인데 이렇게 물이 없는 못이란 메마르고 삭막하고 공허한 밤에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 작년에 하여간 큰 태풍이라고는 그전에 그래도 몇 개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작년에. 그런 경우인데 그게 목인가 했더니 그렇지도 않아요. 모두 호수의 물이 말라버려서 지금 뭐 하대강에 뭐 도수로를 파니 뭐 파니 지금 난리치고 있잖아요. 역시 올 거로 와야 되고 갈 거 가야 되고 안 오면은 안 되는 모양입니다. 또 이것을 인간관계적인 면에서 살펴본다면 본계의 형태를 잘 관찰해보면 세 양효가 지금 얘가 음효에게 가로막혀 있는 모습입니다. 음효에게 가로막혀 있는 포위되어 있는 모습이죠. 이렇게도 포위되어 있고 이렇게도 포위되어 있고 이렇게도 포위되어 있고 포위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양효의 입장에서 지금 곤란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효의 입장. 이것은 곧 선이 악에게 몰려서 포위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정의가 불의에 포위당하고 밝고 빛나는 것이 어둠에 가려지고 행운이 불행에게 억눌려지고 박해당하는 형태입니다. 문제가 소인에게 둘러싸여서 박해를 받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관계, 사회에서 일어나는 곤란한 모습이라고 생각해도 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 곤란하고 어려운 때를 문자는 잘 견뎌내고 버텨내야 합니다. 결국은 곤란하다고 자포자기 하려면 이걸 배울 필요가 없죠. 자포자기 안 하려고 이걸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문자는 이런 어렵고 험난한 속에서 오히려 이 상황을 즐길 줄 알고 형통하는 말을 잃지 않는다면, 그러한 마음가짐을 잃지 않는다면 참다운 문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형통함을 잃지 않고 그 상황을 버텨나가는 사람이 문자이고, 또한 그런 자세로 이 위기 상황을 타개하는 것이 우리가 이 괴로부터 얻어야 될 교훈이 될 것입니다. 논어에서 인용해온 이야기입니다. 큰 군대의 장수는 빼앗을 수 있으나
필부의 뜻은 빼앗을 수 없다라는 말이 있답니다. 상군, 박탈사약, 필부, 불가탈지약. 큰 군대의 장수는 잡을 수 있지만 하찮은 사람의 마음을 얻기는 쉽지 않다. 뺏을 수 없다. 그런 말이 있답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지만 심지가 딱 굳은 사람이야말로 대인일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께는 난관을 극복하고 타개할 의지와 노력이 있는 자에게 발전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께와 같은 상황에 처하였을 때를 당하면 마음으로 미리 조심하는 자세를 가지고 고난을 감내할 수 있는 마음가짐으로 마음을 단단히 먹고 돌파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단단히 준비하고 방심하지 않는다면 현실은 몸은 비록 험난함에 있을지라도 그 마음은 어려움을 돌파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본계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이 일을 그만두기 전에 장사를 계속했는데요. 장사가 뭐 늘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나고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힘들어서 죽겠을 적에 죽지 않으려고 했던 짓이 나중에 보니까 많이 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편안할 적에는 그냥 원래 그런 줄 알고 살아요. 그런데 위기가 딱 닥치면 사람이 되게 그렇거든요. 거기에서 죽지 않으려고. 근데 IMF를 지내보셨잖아요. IMF 때 뭐 좋은 직장에 있는 사람도 걱정하고 없는 사람 더 걱정하고 이래서 살았잖아요. 그때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은 나중에 보면 아 그래도 내가 많이 좀 자라있구나 커있구나 이런 마음을 아마 느낀 적이 있을 거예요. 물론 그때 패한 사람은 뭐 지금도 고생하고 살겠죠. 이 자리에는 그런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그때 패했으면 여기 못 와요. 지금 여기 와서 앉아있을 여유가 없을 테니까요. 그런 거다라는